네,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판 브리핑 김수인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바뀌면서 이제 영수회담 준비를 하는 실무 만남이 연기됐습니다. 오늘 재개됐습니다. 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영수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첫 회동을 가졌는데요. 예. 오늘 오후 1시 58분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차순호 정무비서관 그리고 민주당의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만나서 40분 정도 준비 회동을 가졌습니다. 권 실장은 오늘 공지를 통해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면서 예.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준비 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인데 일단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부정적 입장인 상황인 거죠? 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욱 원내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더 생산적인 의지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될 것이라면서 선별적인 지원을 강조했고요. 심지어 민주노총마저도 고물가 시대의 포퓰리즘이라고 질책할 정도다. 국채는 처음 100조 원을 돌파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나라 빚에 13조 원을 더 얹어야 한다면서 전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이유로 물가와 국가 채무 문제를 들었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영수회담 실무회동이 있었고 이제 날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일단 의제를 양측이 준비를 하고 다시 만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 내내 만날 수 있을까요, 서 변호사님?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속도면. 이번 그리고 주 이재명 만난다. 대표 재판도 있잖아요. 예. 이번 주에 재판도 있고요. 아하. 아마 이게 또 만나야 되고 일정하다 보면 저는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지금 이제 돈 문제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25만 원 지금은 전 지원금. 세계가 물가의 비상입니다. 인플레이션. 코로나 때 돈을 무한대 찍어내잖아요. 각 나라가. 따라서 지금 이게 돈을 푸는 게 아니고 물가를 잡아야 된다. 예. 근데 돈을 풀면 물가는 안 잡히잖아요. 그 상식 아닙니까? 경제학에. 예. 경제학 전공 안 해도 앵커님도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예. 왜 이재명 대표만 저는 돈을 풀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하. 장 변호사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에서 재정 건정성 아주 대원칙으로 견제했지만 세금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수 펑크가 났어요. 왜? 시장이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역 화폐로 골목 상권은 살리자는 겁니다. 지금 물가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다 원자재 가격, 수입 물자들이 다 올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 고통 누가 겪고 있습니까? 다 서민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민주당에선 오히려 25만 원과 관련해서 특정 계층한테 드리는 방안도 열어놓고 고민할 수 있지만 예. 전 국민께 25만 원 드리고 더 필요한 분들께는 플러스 알파로 더 드릴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25만 원. 그러니까 한국당 4명의 가구면 100만 원이 이제 가정에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이제 서 변호사님은 물가에 돈을 푸니까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다. 예, 장 변호사님은 아니다. 이게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제 돈이 이거 부족한 상황이고 물가가 오른 것이 반영된 것이지 쓸 돈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자,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의제 조율 문제로 이게 실무회담의 차원에서 이 영수회담이 무산될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떤 의제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서. 글쎄요, 근데 의제는 제한 없이 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좀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 제한 없이 논의하고 또 뭐 본인이, 듣겠다. 본인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듣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의제 자체는 뭐 제한은 딱히 없을 수 있겠다. 물론 그 회담 당일에 어느 정도로 논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가 될 것 같지만 의제 자체는 제한이 없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일정은 아무래도 원래 25일 정도가 유력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이 23일, 26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사이인 25일 아니면 24일 정도로 처음에 예측이 됐었는데 근데 그 재판 일정을 고려를 한다면은 26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2차 실무 회동도 있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뭐 두 분이 만나고 대화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겐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까, 서 변호사님은? 그렇죠. 아. 대국민 약속인데 이게 무산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 무산될 수가 없다. 예, 일단은 자 실무 논의 그 외에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기로 하고. 자,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준비할 새로운 비대위부터 이제 꾸리기로 했다고 하죠. 그래서 5선 이상 중진들이
모여서 이제 중진들이 모여서 했는데 이제 모선 이상이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당의 4선 이상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예. 간담회에는 김상훈, 박덕흠, 권성동, 조경태, 김기현, 조배숙, 주호영, 권영세, 나경원 당선인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윤 원내대표가 전당대회까지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거론을 했지만 예. 윤 원내대표가 전날 당선인 총회에 이어서 이를 재차 거절했습니다. 음. 이에 지도부의 장기 공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중론 속에서 5선 이상 현역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윤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예. 그러면서 또 당대표는 이르면 6월 선출을 하는 것으로 이들 중진 의원들이 또 논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위원장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결정하게 된다. 자, 누가 될까요? 우리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거는 누가 돼도 파악하고 아무 계세요? 의미가 없는 의미가 게요. 없습니까? 최단 기간에 그냥 관리형이잖아요. 전당대회가 6월달에 하면 잠깐 이제 전당대회만 준비하고 그거 하면 이제 끝나버리거든요. 예, 예. 이게 뭐 크게 혁신하거나 뭐 할 게 없잖아요. 저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맡아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이번 선거 때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잖아요. 맞아요. 나도 패배 책임이 있다. 아하. 이래가 이제 계속 고사라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가 또 예. 고사하니까. 고사하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 조경태 의원도 좋잖아요. 음.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잠시 하는 거니까 음. 직전에 대표 뭐 김기현 이런 분 주호영 다 권영세는 다른데 거론되니까 저는 뭐 조경태 의원도 좋다고 봅니다. 예. 장 근데 변호사님. 저는 약간 어색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뜻은 알겠어요. 본인이 이제 고사하고 공동 선대위원장이었고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데 이제 위원장 직함을 이제 갖는 게 맞느냐. 근데 그 위원장을 누가 고른다는 겁니까?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고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사람. 이게 뭐가 다른 거지? 왜 이런 구색 맞추기랄까요? 눈 가리고 아웅이랄까요? 이런 걸 왜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아주 큰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반론해 근데 주세요. 본인이 마음대로 고를 수는 없고요. 예. 또 이게 추인을 받아야 돼요. 아, 추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그렇군요. 지명하는 게 아니고 아하. 다만 이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가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무엇보다 이제 관심은 전당대회 앞두고 항상 이제 전당대회 룰인데 사실은 지난 당대표 뽑을 때는 또 이 당원 100% 룰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누구를 위한 룰이냐 변경이냐 굉장히 논쟁 속에서 이제 당원 100%지 않습니까? 이 룰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수도권에 뭐 혁신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일반 여론조사를 많이 반영하자. 반반하자 뭐 뭐 이런 이런 데 얘기도 하고. 분도 있고요. 예. 또 영남권에서는 당원들이 중요하다. 100%로 하자.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넣었을 때는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아. 워낙 근데 일반 여론조사 높거든요. 당원들은 이제 오히려 나경원이나 윤 대통령 지지자분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만 안 넣으면요.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이래나 저래나 아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아. 원래 당원들 지지가 높고 또 수도권에 인기도 있기 때문에 예. 크게 이슈는 한 위원장만 안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럼 지켜봐야 돼요. 아하.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은? 이 전당대회 100% 당원 룰은 사실 급조됐었던 거잖아요. 국민의힘 지난 38 전당대회 때 예. 아마 유승민 의원도 출사표를 던진다라고 해서 고민을 하고 이랬는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돌려보면 당원보다는 훨씬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도 예. 하고 그러면서 그 중심에 어제도 김웅 의원이 비판한 건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이 역할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민주당도 25%는 일반 국민 이 의견을 듣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만약 당원만으로 하면 또 이제 영남의 근거를 둔 영남의 지지층들 왜냐하면 당원이 아무래도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요. 거기에서 또 벗어나는 데는 한계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어서 룰 자체를 전당대회 전에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고쳐야 되는. 김수평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의 변화의 움직임 어떻게 좀 반영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현행대로 갈지. 네, 전당대회 룰은 일단 당내 저항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바꿀 아. 때도 당내에서 그렇죠. 이견이 있었고 또 총선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뭐 어떻게 결정이 되든 간에 뭐 어느 정도의 반발이든 간에 반발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가장 중대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룰에 따라서 유리한 주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당장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속내로 대표 원내대표 혹은 총리 후보로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빠지려고 할 것이고 아하. 예, 그 점에서 일단 이 중진 의원 모임에서는 주호영 의원하고 권영세 의원한테 제안이 갔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다 고사하셨습니까? 주 의원은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곧장 예, 곧장 바로. 네, 권영세 의원은 즉답을 피한 것으로 그렇게 권영세 의원도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러지도 지금 그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자, 일단 어떤 분이 또 비대위원장이 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시죠. 자, 이런 가운데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검찰이 술판 회유 의혹을 두고 이제 공방을 함께 벌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 4월 4일 검찰의 회유 시도가 있었다면서 법정에서 술판 의혹을 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 4월 16일에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100% 사실로 보인다면서 예. 이 전 부지사의 문제 제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음흠. 그 사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음주 시각과 음주 사진에 관련된 기록들을 공개하면서 반박을 했고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듭 바뀌고 있음을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 대장동 등의 사건에 관련된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에게 취재진이 검찰이 출정 일지와 교도관 진술을 확인해서 반박한다라고 질문을 하자 이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이에 취재진이 이 전 부지사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의혹이 여전히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하자 이 대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그냥 검찰의 전관 변호사를 통해 회유했다는 추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목된 인사와 검찰은 또 바로 반박을 했군요. 네, 일단은 이 전 부지사 측 입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옥중 편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예. 수사 검사의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나 이재명을 위해 대북 송금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라 이런 예. 회유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음주한 김성태 전 회장이 진정되기를 기다린 적도 있고 말리는 교도관과 방조하는 검사 사이에 충돌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녹화실 거울 뒤 CCTV에 녹화됐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 전 부지사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밝혔고 예. 그 날짜도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제 최근에 재판을 받으러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자, 당사자로 지목된 변호사와 수원지검 입장 어떻습니까? 수원지검은 녹취록까지 공개를 했던데. 네, 해당 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 반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수원지검은 4일 법정에서 술을 직접 마셨고 얼굴이 벌개졌다라고 이 전 부지사가 말한 재판 녹취록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입만 댔다, 직접 마신 것은 아니다 쪽으로 주장을 바꾼 것을 두고 최소한 4일의 법정 진술은 허위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영상 녹화시 CCTV는 조사 시에 동의를 거쳐 녹화하는 것으로 상시 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전 부지사가 더 이상 날짜를 특정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선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유와도 무관한 지난해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정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본인의 음주 여부 날짜에 대해서 또 주장이 좀 바뀐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계속 또 추가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 서 변호사님부터? 이게 진실이 하나인데 말이 많이 바뀐다는 거는요. 예. 거짓말한다는 뜻입니다. 음. 진실이 하나인데 어떻게 여러 번 바뀝니까? 음. 특히 법정에서 최후 진술 4월 4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할 때요. 본인이 술을 빨갛게 많이 마시고 취해서 검사실에서 장시간 머무르다가 돌아다 있거든요. 예. 근데 출정 기록에 다시 5분에 딱 들어오니 지금 이게 김광민 변호사는 술이 종이컵에 있길래 안 마셨다.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최소한 이게 거짓말 하려면 변호사하고 이유를 맞춰야 이화영은 되는데. 말을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런 게 해유가 있었다면요. 그 당시에 폭로하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임박했거든요. 6월 7일 선고되면 아마 이제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 다시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뇌물이 100억이 넘잖아요. 뇌물 100억에 영장 안 친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이화영 부의사가 15년 구형받았거든요. 예. 징역 한 7, 8년 넣으면 그럼 이게 이화영만 책임지라?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예. 형평에. 따라서 저는 이재명 구하기로 지금 와서 갑자기 말을 하려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시나리오도 좀 짜놨고 처음에 완벽하게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계속 날짜도 바뀌어, 장소도 바뀌어, 술을 묻다 해도 안 묻다 해. 그다음에 그 정관 변호사는요. 예. 적게낸 날짜가 8개월 전이야. 아하. 이게 이화영 부의사 자백한 거는 2023년 6월 9일, 14일, 18일 이런 게 자백이거든요. 다 변호사 입회했고 정관 변호사가 적게낸 건 8개월 전이에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자, 장 변호사님. 일단 영장 청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저는 국면 돌파용으로 야당 대표 영장 치는 걸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3자 뇌물, 이때 제3자는 북한이에요. 북한한테 뇌물을 예. 줬다는 건데 경기도 측의 입장은 어쨌든 스마트팜이든 뭐든 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간 돈이라고 하는데 이걸 뇌물이라고 과연 법리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아하. 이화영 전 부지사 건은 그렇습니다. 말이 바뀌는 거 있어요. 저도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법조인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가요 법정에서 한 이야기예요. 본인의 피고인 신문 당시에 예. 법원 앞에서 본인의 재판과 관련해서 사실상 마지막 항변할 수 있는 기회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판사 앞에서 정말 엄중하게 15년형 구형했거든요. 검찰이 엄중한 상황에서 가공한 사실을 이렇게 날조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물음표가 일단 큰 틀에서 하나가 쳐지고요. 예.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건 대검 감찰하라는 겁니다. 대검에선 감찰하겠다는 뜻 비치고 있지 않아요. 예. 또 하나는 출정 기록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공개해가지고 이거 날짜가 맞지 않는다, 이거 시간이 맞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정확한 거는요. 그 당시에 김성태 그리고 방용철, 이화영 3자가 술자리에 있었다는 게 요점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쌍방울 직원들이 뭐 연어회를 사다 날랐다, 연어 덮밥을 날랐다 이러고 있으니까요. 이 3자의 출정 기록을 검찰이 공개하면 됩니다. 이 그쪽 변호인의 공개 그 원하는 방향도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예. 이화영 전 부지사 것만 공개해서는 아기가 계속 안 맞아 보이고 하니까 3명에 대한 출정 기록 공개하십시오, 검찰. 반론은 이제 3명의 기록 공개하면 오히려 의혹이 다 말끔하게 해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요. 근데 이거 다 볼 수 있죠. 당연히 공개할 거고요. 아. 민주당 의원들이 뭐 법사위원도 많은데 그거 보는 거 출장 기록은 비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언제든지 공개하면 되는 거고. 예.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 왜 이제 와서 그러냐는 거예요. 이제 와서. 예.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언론도 황당무계하니까 주목을 안 했어요. 술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예. 회유. 근데 갑자기 또 4월 4일날 했거든요. 예. 근데 4월 10일이 선거날까지 또 아무 말도 없었어요. 갑자기 선거 이기니까 이제 와서 뭐 대책위원회가 30명이 가잖아요. 제가 변호사 30년 한 사람입니다. 예. 검찰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거, 이거 처음 듣는 소설 속에서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아하. 술판을 벌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듣도 보다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거 모든 법조인들한테 들어봤습니까? 이런 거 검찰 술판 벌인다는 거? 박주민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특수부 검사들은 이런 거 간혹 했었다. 재소자고요. 예, 뭐 그런 말을 하셔서 그런 게 사실일 수도 있다는. 그 박주민 이분이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까? 아, 제가 변호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예, 변호사 출신이죠. 근데 예. 어떻게 알아요? 특수부 검사 이런 걸. 음흠. 그것도 무책임하잖아요. 예. 본인이 특수부 검사했습니까? 예. 장 변호사님. 아마 특수부 검사하면 그렇게 얘기를 더 못하겠죠. 아마 그럴 걸로 추정이 되고요. 예, 이게 예. 정말 진실 공방으로 가요. 저는 뭐 민주당이니까 이화영 부지사 말이 맞고 뭐 이렇게 접근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건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3인에 이게 있었다고 하니까요. 같은 자리에. 그리고 술을 원래는 자기가 마셨다고 했다가 남이 마셨다고 뭐 바꿨다는 거. 예. 냄새를 맡고 술인 줄 알고 안 마셨다고 예, 하는 예.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워딩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누군가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얼마나 그 진술의 번복의 진폭이 큰지도 따져볼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딱 한 말씀만 더 예. 하면 더 하세요. 그 박상용 검사가요. 예. 제 대학 후배입니다. 서울법대. 진짜 엘리트 부부장인데요. 예. 만약에 이화영 또는 김성태한테 술을 주고요. 예. 같이 먹으면 그게 그 날짜로 폭로돼 버리면 아하. 사표 내는 게 아니고 구속됩니다. 아. 검사가 바보입니까? 구속될 일을 바로 어떻게 이화영을 믿고 아하. 김성태를 믿고 아하. 어떻게 술을 주겠으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런 그 자리에서 비상식적인 폭로했으면. 주장을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그런 줄 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김승희 평론가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네, 중간에 있나요? 예. 밖에 있는 걸로. 밖에 계신 입장에서 이 두 분의 공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일단은 그 오늘 수원지검에서 공개한 녹취록을 보니까 이 문답에 이제 피고인이 직접 마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답에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예. 일단 진술이 달라진 거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예. 일단 지금까지 이화영 전 지사가 주장했던 것은 좀 전 부지사가 주장했던 거는 좀 많이 막히지 않았나.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입증 책임은 이 전 부지사 쪽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이제 혹시 이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 아니냐 이렇게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는 피고인 신분으로 했을 때 그런 것이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일 경우에는 위증이 되는데 이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적용이 되지는 않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뭐 설령 허위라고 해도 인정이 된다. 이것도 이제 상식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위정은 안 되는데요. 선사 안 하고 피고인 신문 거짓말이 되는데 검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라는 명예훼손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견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은 대통령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이제 공동 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뉴스 들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두 정상은 대한민국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고요. 국방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한국 무기 체계의 대루마니아 수출 확대 지원, 양국 국방부 간 실무 협의체 개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 또 양국 간 원전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이 되는데 루마니아 원전 건설에 관련해서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활용에 대해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예. 두 정상은 아울러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한편 이제 정상 외교에서의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또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대통령 장모죠. 이 가석방 여부 심사에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최은순 씨 가석방은 불허됐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가 법무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됐는데요. 예. 결과는 심사 보류였습니다. 예. 가석방이 되지 않았고요. 최 씨 측은 고령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예. 다만 심사가 보류됐기 때문에 다음 달 4월 초파일 가석방 심사에서 다시 판단이 되는 그런 예정이겠고요. 예. 그리고 김건희 영부인은 이번 공식 환영식과 오찬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다만 비공개로 루마니아 대통령 배우자와의 교류 일정은 예정돼 있다고 하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부 사항은 양국 간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이러한 외교 어떤 양국 간의 그러한 모임에서는 공개 행보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진보 패널이 약간 비판하길래 예. 제가 그랬죠. 정쟁은 예. 국경선에서 멈추어라. 예. 오로지 외교는 국익이지. 국경선에서 멈춰야 된다. 저는 김 여사의 그 공개 행보가 필요하다 보고요. 예. 그다음에 장모는요. 그냥 대통령이 장모라는 걸 가리고 한번 심사해봐라. 진짜 개인 최은순을 놓고 심사해봐라. 그 고령에 70% 살았고 어떻게 보면 사기죄가 빠져서 피해 10원 하나 누구 준 게 아니고 본인이 50억을 다 안 겁니다. 안모시한데. 예.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장모라는 이유로 법무부가 눈치를 봐가지고 푸르주막에 비난 여론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역차별 받았다. 역차별 받은 것이죠. 장 변호사님.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0원 한 장 피해 준 거 있냐고 이야기하셨다가 역풍 맞았죠. 예. 대단히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입니다. 어떻게 법원에 가짜 서류를 제출합니까?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장고증명원을 단순히 위조한 게 아니라 또 위조해서 얻은 이익이 왜 없습니까? 대출을 일으켰는데요. 예. 가석방 3분의 1 이상 복역하면은 그 심사 대상에 오릅니다. 실제로는 한 7, 80% 이상을 복역해야 되는데 예. 지금 아마 정치적 고려도 저는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가석방이 허가가 됐다.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부분이 오히려 대통령실의 의중과도 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연결고리로 있는 건 김건희 여사의 행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나와야 된다는 여론 있죠. 그리고 이건 외교 행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동아일보 사설 칼럼에서 하나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해서 조사하라는 겁니다. 이건 보수도 원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예.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서 변호사님 반론해 주실까요? 제가 이게 5분이면 100억 장고증명 돼요. 예. 누구나 하더라고요. 아. 이것 가지고 은행가 대출해달라면 대출해 줍니까? 은행이 바보입니까? 대출했으면 은행이 고소했겠죠.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 중에 위조 장고로 대출받기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재판에 냈다는데 예. 재판에 계약금이 몰수돼 가지고 했거든요. 예. 근데 계약 중도금 안 내면 계약금 몰수하잖아요. 근데 장고증명 보여주면 중도금 안 냈는데 계약금 돌려줍니까? 패소했잖아요. 결국 재판에 낸 거는 변호사가 쓸데없는 자료를 낸 거고 어차피 몰치되는 계약금이고 예. 대출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거는 캔코에 좋은 물건이 돈이 많으면 좋은 물건 소개시켜 줄게. 이래가 보여주게 한 거예요. 제가 여자 꼬시려고 장고증명하면요. 이게 범죄가 됩니까? 똑같은 이야기 이게. 그래서 피해자가 없는 거예요. 사기가. 반론해 주세요. 아니 근데 이걸 어쨌든 내긴 냈잖아요. 예. 허위 자료인 걸 알고 그리고 변호사가 그냥 내지 않습니다. 다 의뢰인 검토받아서 내는 거예요. 아하. 또 본인이 내길 원하는 자료를 냅니다. 왜? 소송 대리인이니까요. 아하. 자기 소송이 아니잖아요. 예. 그거를 불사할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 대단히 악의적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김건희 영부인의 행보가 계속 이제 비공개 행보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이냐. 이제 꼭 또 국가적인 의무 사안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이제 나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짧게 우리 장 변호사님 20초씩 말씀 주시죠. 전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아무런 함구 없이 공식 어떤 일정 하시는 거 상당히 제약 앞으로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 변호사님.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는 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당당하게 공개 행보를 하시라 이렇게 권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